네, 이달의 달달한 10분 출발하겠습니다. MTNW 이달 헤어 어드바이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5호장 달달한 포인트는 냉정한 돈의 흐름이고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정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최근 들어서 올랐는데 어제는 또 나스닥 미국 중심으로 강했죠. 이제 수급이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중국의 수급이 몰렸다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이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수급 흐름은 어떻게 될지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시죠. 네, 금일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매파적인 FOMC 회의록과 또 계속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죠.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보합권에서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으로 중국 증시로 몰려갔던 유동성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일에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는 지난 FOMC에서 50bp를 인하하기 위해서 연준 위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음이 드러났고요. 또 내부 의견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강하게 D컷을 밀어붙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죠. 패드워치에서는 11월 동결 베팅이 30%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반독점법 이슈로 인해서 알파벳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휴일간 계속된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 공세로 양시장 모두 음봉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또 시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또 보시면 코스피의 경우 또 시가 부분까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코스닥은 여전히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코스닥에서는 중앙 첨단 소재와 펩트론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피 지수를 지켜내고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강하게 부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장 테마 동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아연에 이어서 이번엔 티웨이 항공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티웨이 홀딩스를 보실 수가 있겠죠. 티웨이 홀딩스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 예림당 또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명 소노시즌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또 경영권 분쟁 이슈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 대형주들에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 첨단 소재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닉스, 한빛에이자와 같은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보락이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단기과열 지정으로 단일가 매매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대화제약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펩트론 그리고 비만치료제 관련주이자 최근 화장품 관련 이슈 또한 부각되었던 나파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의료기기 관련주에서는 나노엔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관련주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온 코퍼스 코리아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투톱에서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면서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의 거래 대금이 다소 부족하고 또 대형주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테마 시장은 여전히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본방송을 통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두고 또 수급이 동반된 섹터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최근 증시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이벤트도 또 강력한 테마를 형성할 이슈도 존재하지 않는 지지부진한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슈와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에서의 트레이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자라는 말씀과 함께 또 작은 수익이더라도 좀 챙겨가면서 대응하신다라면 여전히 지금 시장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작은 수익 우리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작은 수익이 또 큰 수익을 챙겨줄 때도 많으니까요. 기대해보고요. 원준 AS 넘어가 볼게요. 9월 24일 말씀 주셨고요. 이 종목이 이제 말씀하시기 직전에 급등을 해서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좀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18,000원 잡아주셨고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5일선을 지켜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급등이 또 기대가 됩니다. 16%대 상승 기록 중인데요. 여전히 홀딩이실까요? 네, 원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고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MLCC를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MLCC 핵심 협력사로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신다라면 원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에서는 바닥 대비 좀 많이 상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주봉을 보신다면 아직도 바닥권이죠. 바닥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항상 보실 때 일봉, 주봉, 월봉을 다 같이 보신다라면 조금 더 판단하기에 좀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주는 제가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가 살짝 못 미쳤지만 목표가 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목표까지 챙겨가보자. 그 이상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또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보고요. 다음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위원님께 전기의 여왕이라는 별명 붙여줬던 종목 다시 한번 저희가 매수 들어간 건데요. 자, 2주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25%의 상승률 기록 중이고 일전에 AS 주실 때 9,0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자라고 하셨거든요. 잘 지지받고 있습니다. 전고점도 뚫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MLCC 기술을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슈와 함께 동사 같은 경우에도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또 전기 배선 관련주, 이튼사 관련주로 또 같이 연관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 기대감이라든가 또 미 에너지부에서 4대 송배전 신규 전력망에 대해서 15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전력 설비 테마 중에서도 또 대장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동종목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지금 9,000원 라인 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20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계속 이탈 의무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를 단기간에 돌파를 했지만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인 만큼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일렉트릭도 원중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좀 많이 어렵죠. 코스닥은 지금 지지부진하고 코스피도 일부 종목만 상승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의 달달한 종목일까요? 네, 금이름 드림 인사이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사는 광고 대행 업체죠. 구글이나 메타의 광고 파트너사이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의 또 공식 광고 대행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구글이 자사의 그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넣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새롭게 생성형 AI 도입으로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분야가 광고 제작 분야다라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수혜주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흑백 요리사 많이 보시나요?
여기에 출연하는 장호준 셰프와 함께 콘텐츠 제작한다라는 이러한 부분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다양하게 또 내보내고 있고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지금 바닥권의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요. 이미 매집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 강한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 1,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모멘텀 말고 흑백 요리사 저도 좀 재밌게 봤는데 관련해서 이제 드림 인사이트 말씀 주셨고요. 목표 주가 2,800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